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벌써 이제 9월 15일 새벽 1시가 넘었는데요. 전우편의 안보정론 심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이 김명수 대법원장도 결국은 구속될 가능성이 상당히 큰 범죄를 저질렀던 거, 이거에 대한 그동안에 문재인 정권에서 봐주기 수사로 인해서 수사가 사실상 올수업됐는데요. 이제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이제 한 넉 달 정도 되고 이 검찰의 이 인사개표도 다 끝나고, 그리고 문정권 비리에 대해서 아주 대대적인 지금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연장선상에서 김명수에 대한 수사도 이제 본격화되고 있다. 그래서 이 김명수가 말이죠, 지난 문재인 정권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법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법원장을 구속시켰어요. 사법농단이라는 핑계로.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요, 이 김명수가 신사법농단을 저지른 것이 아니냐. 그래서 김명수에 대한 이 죄목이 말이죠, 무려 4개나 됩니다. 뇌물죄가 있고요, 그 다음에 횡령 혐의가 있고, 그 다음에는 직권남용 혐의, 그리고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 무려 이 4가지 혐의로 이 수사를 받고 있어요. 이 4가지 전부 다 굉장히 중죄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사법사상 처음으로 구속됐듯이 이제 사법사상 2번째로 김명수가 구속까지 되는 것 아니겠느냐, 이러한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검찰과 경찰의 이재명에 대한 수사가 상당한 속도로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야당은요, 스스로가 3탄까지 터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1탄이 뭡니까? 김혜경에 대한 법화고, 2탄은 뭡니까? 허위사실 유포고, 3탄은 뭡니까? 성남 fut볼 사건. 이게 이제 3탄이에요. 그래서 민주당도 이게 10탄이 넘어갈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듯이 아무리 뭐라고 그럽니까? 그걸 갖다가 이 방탄복을 입었다 하더라도 법 위반 사실에 대해서는 법치주의,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에 입문할 때부터 강조한 게 뭡니까? 헌법적인 가치 지켜져야 된다. 그 다음에 법치주의 반드시 모든 국민에게 공평하게 공정하게 적용이 돼야 된다. 그 연장선상에서 방탄복, 4번 입은 방탄복이 결국은 다 벗겨질 직전까지 이제 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이재명이가 정적을 제기하는데 너무나 역량을 소비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자, 그래서 이 정적이라는 말 자체가 프레임을 짜는 거 아니겠어요? 본인을 정적이 아니라 이재명이는 지금 피의자이고 범죄자예요. 피의자이고 범죄자가 뻔뻔스럽게도, 자, 당원 당규 개정했죠, 국회의원 됐죠, 그 다음에 검수안박법 만들어졌죠, 그 다음에 당 대표가 됐죠. 이렇게 4중 방탄복을 입고 있어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불안하니까 지금은 어떤 지금 이제 행보를 보이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인이 정적이기 때문에 핍박받고 있다, 압박받고 있다, 보복 수사를 받고 있다, 보복 프레임을 꺼내들고, 그거 가지고서도 잘 안 통하는 것 같으니까. 왜냐하면 이번 추석 민심을 여러분들이 보셨잖아요.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 이재명은 지금 내 수사라고 하는 것은 정당한 수사다, 이게 지금 절반을 확 넘는 걸로 민심이 쭉쭉 바뀌고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불안하니까 어디를 갔느냐? 바로 봉하마을에 갔어요. 봉하마을 묘역을 참배한 이유가 뭡니까? 바로 노무현 전 대통령 핍박받고 수사받는데 억울하다, 이래서 극단적인 선택한 거 아니겠어요? 자, 이거 나쁘게 얘기하면요, 이재명이가 바로 노무현 전 대통령을 소환을 해가지고 나도 보복 수사를 받고 있다, 나도 극단적 선택을 할지 모른다, 지금 협박하고 나왔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또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요, 김명수와 관련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제 임성근 판사에 대한 사표 수리를 거부한 거, 이걸 가지고 제대로 이제 수사가 나섰을 뿐만 아니라 이 공간 호화 리모델링한 거, 손주 놀이터까지 받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 다시 죄목으로 언론에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이제 또 이 쌍방울 사건과 관련된 수사, 그 다음에 이 백현동 옹벽 아파트에 대한 수사, 이것도 굉장히 큰 이 속도를 지금 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전반적인 속도감 있는 수사 내용을 여러분들께 자세하게 보도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요, 이 김명수,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지금 이제 직권남용과 그 다음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는 뭐냐? 여러분들도 뭐 기억에 나실 거예요. 2020년도 5월 22일 날 김명수 대법원장을 임성근 부장판사가 찾아갑니다. 내가 건강 때문에 더 이상 일을 앞서서 사표를 내겠습니다, 이렇게 가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김명수가 이 사표를 만류하는 거예요. 만류하는데 인물이 아까워서 만류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본인이 지금 국회가 탄핵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내가 여기서 이걸 봐주면 내가 무슨 얘기를 듣겠느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지금 민주당이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 수리를 해주면 국회가 나한테 내가 국회로부터 무슨 얘기를 듣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사실상 사표를 거부하는 겁니다. 자, 사표를 그래서 이 수리를 안 해요. 그리고 나서 이게 이제 문제가 되니까 이제 국회에서도 답변 요청을 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됐느냐. 그러니까 2021년도 2월 달에 국회 답변하는데 뭐라고 답변하느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탄핵 문제로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고 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거짓말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허위 답변인 겁니다. 그래서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걸려드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이제 하루 만에 녹취록을 공개해버려요. 임성근 판사 측에서. 녹취록을 공개해서 이게 탄로가 나는 겁니다. 거짓말했다는 것이. 그래서 이 고발인 측에서는 이게 이제 공문서 위조 행사 혐의가 있고 그리고 사표를 수리하지 않고 거부한 거 이것이 직권남용이 된다. 이렇게 고발인 측에서 주장을 했고 이런 주장이 되니까 이제 녹취록까지 나왔잖아요. 녹취록까지 나오니까 이제 김명수 뭐라고 그러죠? 이런 거를 두리뭉실하게 넘어가요. 그래서 두 번 반응을 보이는데 첫 번째 반응은요. 오래된 9개월 전의 불분명한 기억에 의존했기 때문에 이게 제대로 기억이 나지 않아서 그렇게 실수한 거다. 그런데 기억을 되짚어 보니까 녹음 자료, 즉 녹취 내용과 같은 내용인 것 같다. 그래서 이 거짓말에 대한 설명이 구체적으로 빠지고 짤막하게 마지못해서 사과문 한 장을 내놓는 겁니다. 한마디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유와 어쨌든 임성근 판사님과 실망을 드린 모든 국민께 깊은 사과와 죄송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의원들의 1인 릴레이 시위가 있었고 또 여당 의원들까지 사퇴 압박에 나서니까요. 보름 만에 두 번째 사과를 하는데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주의한 답변을 해서 죄송하다. 사법부를 둘러싼 여러 일들 때문에 이렇게 내가 이제 조금 착각이 있었다. 그러면서 두루뭉실하게 넘어가고 사과의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사과의 진정성이 없다라는 비판만 더 커지고 있어요. 이것이 이제 1차적으로 지금 표면화되고 있는 이 김명수에 대한 수사입니다. 그리고 수사사항은 아니지만요. 김명수 하면 또 떠오르는 이 문제점 중에 하나가 바로 코드 인사 논란이에요. 왜냐하면 본인이 말이죠. 우리법연구회 출신이고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 출신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연구회 출신들의 좌파 성향의 판사들을 굉장히 중용했어요. 그래서 국제인권법 이 연구에 이 핵심 멤버였던 김용훈 판사를 인사총괄심의관에 임명을 했고요. 그리고 우리법연구회 출신인 민중기 전 중앙지법원장은 법원장 임기 2년인데 이 관행을 깨고 3년이나 재직하고 하게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 서울중앙지법의 영장천담 판사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연당 판사는 말이죠. 조국 사건 때 조 장관 동생의 영장을 기각하게 해서 비판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말이죠. 이 관리를 깨고 특정 이 판사를 갖다가 문재인 정권의 핵심 인사 수사에 집중 배치해서 방탄막을 쳐준 점도 논란이 되고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김미리 중앙지법의 부장판사 아니겠습니까? 이 김미리 경우에는 통상 3년 근무하게 돼 있는데 이 관행을 깨고 4년이나 자리를 지켰어요. 그러면서 울산시장 사건과 관련해서 1년 3개월씩이나 재판을 지연해서 아직도 1심도 안 끝난 상황이에요. 그리고 조국의 동생 재판과 관련해서는 돈을 준 사람보다는 돈을 받은 조국 동생이 더 낮은 형량을 받았어요. 이게 바로 김미리 부장판사의 문제점입니다. 그러다가 지난 2월에서야 북부지법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예. 자, 이런 것들이 말이죠. 지금 이제 김명수의 큰 하자,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이 김명수가 이렇게 해서 이제 직권남용, 임성근 부장판사의 사퇴와 관련해서 직권남용과 허위 공문서 작성, 이걸로다가 이제 법에 이제 고발이 되고, 이제 검찰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됐지 않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요, 이제 최근에 들어서 지금 검찰에서는요, 지난 8월 7일 날 임성근 부장판사를 참고인으로 조사를 일단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문재인 정권에서는 어떤 수사만 했느냐? 2021년도 6월에 서면 조사만 했어요. 김인경 법원행정처 차장하고요, 임성근 부장판사 2명을, 그러니까 작년 6월에 서면 조사하고 그 이후로 1년여 동안을요, 일체 수사를 안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바로 이제 한 달 전쯤에 지난 8월 7일 날에야 임성근 부장판사를 검찰이 소환을 해서 조사를 시작했다. 그런데요, 지금 김명수 측에서는 뭐라고 해명하고 있느냐? 임성근 부장판사가 사표를 낸 건 맞다. 그런데 이 사표 낸 것이 정식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국회에다가 거짓말한 게 아니다. 이렇게 지금 밝히고 있고요. 그리고 검찰 관계자는 대부분이 지금 이제 임성근 부장판사와 관련된 김명수의 이런 직권 남용, 그리고 이 허위 공소 작성, 이 부분에 대해서 대부분의 사실관계 파악은 이미 끝났고 어떤 형태로든지 김명수에 대한 조사를 검토하고 있다. 그래서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소환 조사도 불가피한 상황으로 지금 내몰고 있습니다. 예. 이게 이제 김명수 1차적으로 사안이고요. 두 번째 사안은 바로 뭐냐? 이 한남동 공관의 리몰레딩 사건인데요. 이게 2017년도 일입니다. 그래서 총 16억 원을 들였는데 문제는 뭐냐? 외벽을 고급 석자재로 바꾸는데 이 예산만 7억 원이 넘게 들어갔고요. 이 앞마당에다가는 손주 놀이공간을 만들어서 논란이 됐어요. 그래서 이 감사원 감사를 해보니까 2019년도인데 리모델링 비용 중에 4억 7천만 원을 다른 예산에서 무도안으로 끌어다가 이 공간 리모델링에서 쓴 것이 적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 11월에 김명수는 말이죠, 업무상 횡령 혐의로 경찰에 고발이 된 바 있어요. 근데 경찰은 아직까지도 수사 중이다 라는 말만 지금 2년 10개월이 넘었는데 반복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례가 없어서 법리 검토에 시간이 걸렸는데 곧 결론을 낼 것이다. 자, 이렇게 경찰 측에서는 밝히고 있는데 그동안에 경찰이 얼마나 눈치 보기를 많이 했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또 한 대목은 뭐냐? 이제 대한항공과 관련된, 한진과 관련된 얘기인데요. 바로 왜 그러느냐? 2017년도 12월 말에 말이죠, 대법원에서 항공기 회항 사건과 관련된 최종심이 있었어요. 근데 이 최종심의 재판장이 누구냐? 바로 김명수 대법원장 본인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한테는 집행유예를 선고합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2018년도 초에 말이죠, 이 며느리가 한진그룹 법무팀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바로 며느리가 말이죠, 법무팀 직원들을 갖다가 대법원장 공간에서 만찬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법원장한테 대법원장이 선물을 받았다라는 의혹까지도 지금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뇌물죄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민단체가 작년 6월에 김명수 대법원장을 뇌물죄로 고발했는데 검찰에서는 아직 고발인 조사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검찰도 인사가 다 끝났고요. 문재인 정권에 대한 여러 현안들 지금 이제 대대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명수에 대한 수사도 이제는 불가피하게 속도를 낼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재명과 관련된 사안입니다. 바로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우선 지금 3탄이 뭐냐? 성남 풋볼클럽 후원금 사건. 두산으로부터 55억 원의 이 후원을 받은 거. 이게 이제 제3자 뇌물죄로 해서 검찰에 송치가 됐어요. 검찰에 송치가 되니까 지금 민주당에서 완전히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아예 전 당 차원에서 전면적인 이 대여 투쟁에 지금 돌입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이러다 보니까 이재명이 뭐라고 하고 있느냐? 정부는 정쟁이나 야당 탄압, 정적 제거에 국가 역량을 너무나 소모하지 말라.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민생 개선, 그리고 한반도 평화 정착, 경제 산업 발전에 주력해 달라. 이렇게 주장을 하고요. 밝히고. 그리고 국정이 매우 불안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고 국민들도 불안해한다. 그러면서요, 모든 정치는 국민을 향해 하고 모든 정치의 목적은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데 있다. 그래서 마치 이재명 본인이 말이죠, 진정으로 민생 경제를 위해서 그야말로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는 것처럼 그런 여론전에 나선 거예요. 근데 이거는 방탄의 일환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일종의 대국민 가짜 심리전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자, 그래서요, 성남 fut볼 후원금 관련해서 수사 결과가 뒤집혔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취재진이 최고위 회의가 끝난 다음에 물어보니까요, 경찰에 물어보세요. 왜 뒤집혔는지. 이러면서 불만을 토로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제3자 뇌물공여 혐의가 적용됐는데 어떤 입장이냐. 이런 문제에 관해서는요, 아예 대답을 또 안 해요. 자, 그래서 지금 이재명의 불만은 굉장히 높이 치솟고 있는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오늘 오후에 봉하마을을 찾아서 참배를 했습니다. 이 참배를 하는 때의 모습을 보면요, 굉장히 얼굴이 굳은 얼굴이었고 깊은 한숨을 내쉬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역을 응시했다. 이런 지금 분위기가 나오고 있어요. 자, 여기서 이 표정이 굉장히 저는 중요해요. 이 입장문도 중요하지만은 이 표정이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표정이 마음을 나타내자는 거예요. 얼굴이 굳어 있고 깊은 한숨. 야, 나도 노무현 대통령 같이 검찰 불려가기가 이제는 시간 초입기에 나섰구나. 대책이 없구나. 이렇게밖에는 볼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본인의 운명을 본인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 방명록에다가는 뭐라고 썼느냐? 실용적 민생 개혁으로 국민의 삶을 책임지겠다. 그러면서 또 민생을 얘기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이 권양숙 여사도 이재명 대표를 만나가지고요, 민생을 좀 잘 챙겨서 사회적 약자를 보듬는 민주당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결국 뭐냐? 전부 민생을 아주 최고의 방탄막으로 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지만은 이제 우리 국민도 속지 않는다. 이거를 분명히 이재명 그리고 민주당이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말이죠. 이번 이재명 대표가 간 것은 지난 2월 달에 후보 자격으로 간 이후로 한 7달 만에 가는 것이죠. 온 겁니다. 자, 그리고 말이죠. 오늘 이제 행안위에서, 국회 행안위에서도 성남 fut볼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서 여야가 대치했어요. 이 자리에서 윤희근 경찰청장이 보안 수사 과정에서 사건 관계자 진술이 번복이 됐다. 그리고 압수수색으로 인해서 압수수색을 통해서 새롭게 객관적 증거를 추가로 발견하게 됐는데, 이 객관적 증거하고 그 다음에 보안 수사 과정에서 이 바뀐 진술하고가 일치가 된다. 그래서 이제는 지난 가을에는요, 무혐의로 해서 불송치했지만 이번에는 기소 혐의로 송치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러한 입장을 윤희근 청장도 내놓은 거예요. 그러니 뭐 옳은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밀리다 보니까 봉하마을에 가서 마지막 마지노선을 쳐야 되겠다. 이러한 정치적인 꼼수하에 이재명 대표가 봉하마을을 갔고요. 그리고 박범계 의원도 이 성남 풋볼 후원금과 관련해서는 경찰이 윤석열 검찰의 대리 수사를 하는 경이다. 경찰이 독자 수사가 아니다. 검찰의 지휘와 검찰의 보안 수사 요구에 따른 수사다. 이렇게 비판하고요. 그리고 어쨌든지 간에 이 성남 풋볼 클럽이 자체적으로 소위 두산이라는 기업을 홍보를 해준 홍보부일 뿐이고 뇌물로 엮는 것은 이거는 무리한 것이다. 그러면서요, 이 박범계 왈 돈의 성격이 단순한 후원과 같으면 문제가 될 수 있지만은 공공기관이 정당하게 두산을 홍보해주고 받은 대가라고 생각한다면 성격이 다르다. 그러면서 경찰 창피한 줄 알아라.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요, 이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라든가 대장동, 백현동 이런 의혹과 관련해서는요, 사실관계와 법리를 엮어 무리하게 기소하면 장담할 수 없다. 사람을 안다 모른다가 허위사실 공표의 내용으로 포함되는 걸 보고 경악했다라고 하는데요. 자, 박범계 본인이 장관할 때의 검찰 이 수사 내용 어떻게 볼 것인지 참 궁금하기가 짝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민주당에서는요, 대통령실 관련 의혹 진상규명당을 출범시켰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공세를 계속 강화하고 있어요. 자, 이게 결국은 이제 물타기 작업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박홍근 원내대표 국정조사도 하고 또 국정감사도 해서 제대로 밝혀내겠다. 이러한 지금 이 각오를 다지고 있어요. 자, 이번에는 말이죠. 쌍방울 관련 내용인데요. 바로 이 쌍방울에서 이 대북 사업과 관련해서 새로운 인물을 영입할 때마다 주가가 대대적으로 올라갔다. 그래서 이 쌍방울 주가 조작에 이 검찰이 상당히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런 지금 보도가 TV조선의 단독 보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말이죠. 2019년도 초에는
그러니까 2018년도 11월에 경기도하고 이 아태협이 주관해서 대북 교류 행사를 가졌지 않습니까? 그때 이종익이가 내려왔어요. 그리고 나서 좀 있다가 2019년도 초에 쌍발구름은 이 아태협의 안무회장을 계열사 임원으로 선임을 했어요. 그리고 금강산 관광을 주도했던 현대아산 출신의 임원 김모 씨하고요. 통일부 전 차관도 또 영입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대북 사업에 대한 신뢰성이 좀 높아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말이죠. 5,000원짜리가 9,000원짜리로 2배 가까이 급등하는 상황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2020년도 1월에는요. 지금 이제 해외로 도망가 있는 양선길 회장이 대북 사업 청사진을 제시하고 2달 뒤에 이 민화혁 공동의장도 사회이사로 불러들여요. 이러니까 또 주가가 뛰어서 3,000원짜리가 5,000원으로 훌쩍 넘게 뛰었다고 합니다. 이 얘기는 결국 뭡니까? 이 얘기는 이렇게 북한과 관련된 대북 사업을 하려면 그 대북 사업을 할 수 있는 인물이 있어야 될 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맞구나. 그래서 주식이 거의 2배씩이나 뛰었다는 겁니다. 자, 이러니까 결국은 개미들만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가 조작과 관련된 의혹, 이게 충분히 제기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검찰에서는요, 이 주가 조작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의 칼날을 지금 날리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말이죠. 이것도 조선인, 이 TV조선의 단독 보도인데요. 지금 경찰에서 이 백현동의 옹벽 아파트, 이 안전성 진단과 관련된 이 전문학회의 이 보고서를 압수수색해서 지금 분석 중에 있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이 용복 아파트의 안전성은요, 지금 이제 두 군데서 용역을 했다고 그래요. 한 군데는 집안공학회에서 했고요. 다른 한 군데에서는 건축학회에서 했는데, 이 건축학회에서는 안전에 아무 문제가 없다. 그리고 집안공학회에서는 안전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금 결론을 내렸다고 하는데요. 이거와 관련해서 뭐라 그럴까요? 감사원에 자료를 제출해달라 요구했는데요. 시행사 측에서는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집안공학회로부터는요, 연구용역 보고서를 아예 받지 않았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느냐? 집안공학회는요, 당연히 시행사 측에 이 연구용역 보고서를 발송을 하고 택배 영수증까지 감사원에 제출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행사는 받지 않았다.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요. 그리고 이제 건축학계에서는 이 안전하다. 이러한 이 보고서를 제출했다는 겁니다. 시행사에.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뭐냐? 성남시에서는요. 이 옹벽 아파트에 대한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최종적인 준공 허가는 내줄 수 없다. 이런 입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경찰은요. 시행사 측의 50m 옹벽 건설 결정 과정, 그리고 조건부 승인을 내준 성남시 건축위원회도 조사할 예정으로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백현동 사건에 대한 검찰과 경찰의 이 수사가 상당한 속도로 지금 진행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요. 유이동 의원이 이재명 수사가 정치보복이다. 이렇게 이재명 그리고 민주당 측에서 강력히 반발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재명과 관련된 수사는 윤석열 정부에서 처음 시작한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권 때부터 있었던 수사를 이제는 제대로 수사할 뿐이에요. 예, 이미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부터 시작한 거예요. 자, 이래서 지금 민주당에서 강력히 반발하고 공격을 해야 되니까 유용 의원은 그래? 그러면 항의를 하려면 이게 문재인 정부부터 수사가 됐으니까 양산에 가서 항의를 하라. 예, 뭐 옳은 얘기죠. 이렇게 지금 지적하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바로 조선일보 유튜브에 나가서 그렇게 얘기했는데요. 자, 그러면서 이재명 본인도 과거에 적폐나 불법을 청산하는 것을 갖다가 보복이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해도 된다.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표는 지금 본인에 대한 수사가 불법 청산이니 얼마든지 해도 되는 것 아니냐. 예, 이재명 자기가 한 말대로 한다면. 그러니 이재명 대표는 스스로가 한 말에 대해서 자승자박이 된 꼴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고요. 자, 이재명 대표는 검찰에 출자라고 했더니 버티다가 5줄짜리 서면 답변서만 최근에 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렇게 억울하면 이제 법정에 가서 온갖 의혹에 대해서 한번 헤매야 봐라. 민주당이 지금 이재명 구하기를 위해 무리수를 두고 있는 당도 이재명과 함께 망하는 지름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좀 빨리빨리 수사를 김명수, 이재명에 대해서 했어요. 저도 이재명 이 수사 얘기하는 거 정말 피곤합니다. 빨리 가둬버려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자,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오늘 심야 방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편안히 주무십시오.